먼 옛날 조선의 수도 한양의 높은 벼슬을 지낸 최대감대계 이선우라는 총명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이미 나라 안의 학자들이 모두 인정할 만큼 학식이 깊었던 그는 곧 있을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단정한 얼굴을 비추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먹향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집사가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들어와 선우를 찾았습니다. 도련님, 대감께서 급히 떠나시면서 서재에 서찰을 남겨두셨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집사가 물러가자 선우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기에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수많은 서책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서찰을 찾던 그는 문갑 하나가 제대로 닫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째서 문갑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은 거지? 호기심에 문갑을 살펴보던 선우는 그 뒤편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문서함이 있었고 그 속에서는 20해 전의 날짜가 적힌 낡은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박상서 가문의 영모 사건 기록이 아닌가? 문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종이는 바스러질 듯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박상서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아버님께서 우리 가문을 모함하셨단 말인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선우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존경했던 아버지가 친부모의 원수라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의 마음은 혼란과 분노, 배신감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나를 길러주신 분이 내 부모님을 죽음으로 내몬 원수라니. 이 진실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선우는 충혈된 눈으로 정원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발견한 비밀로 인해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속이셨구나. 내 진짜 부모님이 역적이라니? 믿을 수 없어.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해. 바로 그때 새로 들어온 젊은 하녀 하나가 선우의 고뇌에 찬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도련님, 아침 이슬이 아직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옷이 젖을까 염려되옵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선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무심하게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그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내 걱정을 하는 것이냐. 너는 어서 내 일이나 하거라. 선우의 차가운 말에도 소희는 물러서지 않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다른 하인들과 달리 유난히 맑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도련님의 눈빛에 깊은 시름이 서려 있어 보이옵니다. 혹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꾸짖음에도 물러서지 않는 그녀를 보며 선우는 놀라운 눈으로 소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단정한 하녀복 차림이었지만 말투와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찌 내 걱정을 하는 것이냐고 묻지 않았느냐. 죄송하옵니다. 다만 제 어미께서 말씀하시길 고통스러운 진실은 때로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어젯밤 자신이 발견한 비밀을 이 하녀가 알고 있기라도 한 듯한 말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희라 하옵니다. 그래, 소희라. 지금은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여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구나.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다. 그럼 도련님 마음이 진정되시거든 그때는 제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 후 선우는 소희의 요청에 따라 하인들의 눈을 피해 창고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하녀와 이런 곳에서 단둘이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가 망설이는 사이 창고 안에서 조용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소희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련님, 어서 들어오셔요. 내게 할 말이 있다 하여 왔다. 대체 무슨 말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소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혹시 20년 전 박상서 가문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선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비밀을 이 어린 하녀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것을 묻는 것이냐? 너는 대체 누구냐? 제 어머니는 20년 전 박상서 댁에서 일했던 하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 박상서 가문이 억울하게 몰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선우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어미는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냐? 박상서께서는 역적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지요.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였기에 선우는 소희의 눈을 똑바로 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결국 그분은 조작된 영모에 휩쓸리셨고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댁에는 갓난아기였던 아드님이 하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드님을 지금의 최 대감께서 데려가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소희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선우가 서재에서 보았던 문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의 아버님께서 억울한 모함을 당하신 것이로구나? 당장 그 영모 사건에 대한 기록부터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저도 돕겠습니다. 도련님. 어머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도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 하지만 진실을 파헤치는 길은 험하고 위험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도련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진실을 파헤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계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같은 길을 걷는 동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선우는 비록 신부는 하녀이지만 똑똑하고 주관이 뚜렷한 소희에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우는 의금부 관원으로 있는 선배를 주점으로 불러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님, 긴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20년 전 사건 기록 하나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선우와 소희는 술라군을 피해 의금부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촛불을 밝혀 20년 전 사건 기록을 찾던 중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도련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글도 읽을 줄 아느냐? 읽고 쓰는 것은 기본으로 할 줄 압니다. 선우는 소희가 찾은 문서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내용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최 대감께서 박상서 대감을 고발하고 증언한 내용이 아니옵니까? 그뿐만이 아니다. 박상서 대감을 처형한 후 그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최 대감께서 차지했다는 기록도 있구나. 모든 정황이 최 대감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재산까지 차지하기 위해 박상서에게 영모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점점 뚜렷해지는구나. 이제 다음은 아버님의 예쁘 아들을 찾아봐야겠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선우는 자신의 방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숨겨두었던 문서들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방을 뒤졌구나. 문서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다. 한편 부엌에서 일하던 소희는 다른 하녀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고 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선우는 최 대감의 조카이자 그의 사촌인 최민준과 마주쳤습니다. 아우님,
요즘 얼굴이 왜 그리 어두운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게나. 민준의 말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우는 우연히 담장 너머로 민준이 낯선 사내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계집은 내일 아침 일찍 처리하게. 값은 치렀으니 아주 먼 남쪽 농가로 보내버리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계집은 분명 소희였고 그녀는 팔려나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소희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어. 어떻게든 구해내야만 해. 그날 밤 선우는 몰래 담을 넘어 과거 아버님과 친분이 있었던 황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자네 눈빛이 옛 친구인 박상서를 꼭 닮았구먼. 언젠가 자네가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네. 황 선생은 선우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자네 아버님은 부패한 조정을 개혁하려던 충신이었네. 하지만 최 대감을 포함한 여러 대신들이 그를 막기 위해 역모를 꾸며 모함했던 걸세. 자신의 아버지가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선우의 가슴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인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최 대감이 급히 그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어디를 다녀오는 것이냐. 네가 파헤치는 과거는 너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이다. 모든 조사를 중단하거라. 최 대감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와 그 계집종의 관계도 알고 있다. 며칠 안에 그녀는 역적의 자손과 내통한 죄로 처형될 것이다. 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소희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버님. 소희는 무고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방에 가두어라. 방에 감금된 선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쪽지에는 소희가 체포되어 관하 감옥에 갇혔다. 그녀의 어미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는 최 대감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탈출하여 소희의 어머니 명월이 사는 허름한 초가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찾아오셨군요. 박상서 대감댁 도련님. 저는 그 댁의 하녀였습니다. 그날의 비극을 직접 목격했지요. 명월은 마지막 힘을 다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대감께서는 처형 직전 자신의 유서와 결정적 증거 문서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청룡산 옛사당 뒤편 바위 아래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소희를 지켜주십시오. 그 아이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선우는 비장한 각오로 청룡산으로 향했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사당에 도착한 그는 마침내 바위 틈에서 오래된 천에 쌓인 문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이것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최 대감의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를 포위했습니다. 도련님. 소희라는 계집이 곧 처형된다고 합니다. 대감께서 마지막으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저택으로 끌려온 선우에게 최 대감은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 계집을 잇겠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녀는 무고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선우는 다시 방에 갇혔습니다. 그는 최 대감의 정적인 정 대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한밤중에 탈출을 시도했지만 매복해 있던 부하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심한 구타를 당해 피투성이가 된 채 도성 외곽 길가에 버려졌고 유서는 빼앗겼습니다. 소희를 구해야 해. 선우는 얼마 걷지 못하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로 최 대감 댁의 경비대장, 강 대장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다.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선우가 눈을 떴을 때는 산속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강 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도련님. 저는 20년 전 도련님의 아버님이신 박상서 대감의 충직한 호위무사였습니다. 강 대장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선우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박상서의 진짜 유서와 최 대감의 반역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께서는 만일을 대비해 2개의 문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증좌입니다. 선우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강 대장과 함께 최 대감의 정적인 정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 저는 사실 박상서 대감의 친아들입니다. 최 대감이 저희 부모님을 모함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서를 확인한 정 대감은 선우를 도와 임금을 직접 앓을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하. 신은 20년 전 영모로 처형된 박상서 대감의 아들 이선우이옵니다. 20년 전, 최 대감은 선친을 모함하여 영모죄로 몰아 처형시켰사옵니다. 이것이 그 증거이옵니다. 임금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크게 노하여 명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구나. 최 대감을 파직하고 유배에 처하라. 또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박상서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노라. 선우는 곧바로 왕의 명령서를 들고 옥사로 달려갔습니다. 소희의 처형이 집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당장 소희 낭자를 방면하라는 어명이시다. 옥사 밖으로 나온 소희를 본 선우는 달려가 그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도련님, 정말 해내셨군요. 며칠 후 임금은 선우를 불러 그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빼앗겼던 재산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일에 공이 큰 소희 낭자에게는 양반의 신분을 하사하노라. 소희는 평생 천한 신분으로 살아왔기에 임금이 내린 양반 신분이라는 큰 선물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진정한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의 혼인을 특별히 허락하노라.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 선우와 소희는 박상서 대감의 옛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낭자, 그대를 내 목숨을 바쳐 진심으로 사랑하오.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이에, 도련님. 도련님은 제게 둘도 없는 분이십니다.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고 선우는 과거에 급제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 대장을 아버지처럼 명호를 어머니처럼 모시며 오랜 시련 끝에 찾아온 행복을 누리며 오래오래